반갑습니다. 313 소방입니다. 오늘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대략적인 이러한 개요를 알게 되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실력들을 일취월장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은 요새 이제 질 좋은 그런 어떤 강의들, 유튜브 검색만 해도 이와 관련된 학원 강사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제가 이렇게 관여한다는 게 좀 겸연쩍은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 313 소방에 이러한 댓글을 올리신 분이 계셨어요. 화재가 발생되면 그 건축물에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물이 쏟아질 텐데, 그러면 그 물의 공급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소방차가 와서 공급해주는 물로 끄느냐? 아니면 지하에 이런 물탱크 같은 것들을 갖춰놓고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해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SP 수원, 이게 이제 지하 물탱크입니다. 이 수원의 양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기준 개수가 10개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이제 기준 개수가 10개면 800리터가 되는 거고, 거기에 20분 정도의 수온을 저장토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16톤의 물이 이제 저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방펌프, 가압송수장치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구성이 되고, 여기서 토출 배관이 이제 주배관이 쭉 올라가고, 각 층마다 이런 유수검지 장치실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출발한 이러한 배관들, 그래서 이제 가지 배관들이 뻗어 나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스프링클러 이제 헤드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노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상향 헤드, 강간 파이프를 이용한 상향 헤드를 달 것이고, 반자가 형성되는 그런 매립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신축 배관을 달아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반자에다가 이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주배관 이쪽 부분에 송수구를 이제 빼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령 1층 이 부분에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불이 이제 딱 피어오르게 되면은, 이 불이 화재 특성상 급격하게 매장 전체로 확산되는 건 아니고 점점 번지는 그러한 형태를 띌 텐데요. 보통 이 헤드 간의 이격거리, 그 다음에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의 이격거리는 한 3m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서 발화점이 생겼다면, 이제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 헤드 부분에 주위의 온도가 헤드가 터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대류 온도가 형성이 되면, 헤드가 터지면서 이제 물이 분사가 되면서 그 부분을 제압을 합니다. 보통 화재 출동하시는 소방관들의 그런 통계치를 보면은, 불이 나게 되면 요 헤드 하나 혹은 둘, 셋, 4개 정도의 헤드가 터진다고들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헤드가 터져서 물이 쏟아집니다. 분당 80리터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분이면 이제 얼마입니까? 800리터가 되겠죠. 자, 이 물을 어디서 공급을 하느냐? 바로 이 지하 물탱크에 있는 이 수온으로부터 연결된 펌프가, 이 가압송수장치가 이 물을 빨아들여서 화재층으로 신속하게 내보냅니다.
요 알람 밸브의 크레파가 열리고요. 수압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쏟아지겠죠. 가령 화재가 대화재로 번졌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10개가 터졌어요. 여기 5개, 여기 5개에서 10개가 터졌고 2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은 물은 더 이상 공급되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원의 상수도가 직결돼서 물이 계속 씀으로 인해서 이제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또 물이 공급되는데, 보통 이 물탱크에 공급되는 그 수도 배관은 15mm, 20mm 혹은 25mm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뭐 큰 거는 32mm도 있고 40짜리까지도 있는데, 그 물의 양으로서는 이제 이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기는 어렵죠. 자, 그때 바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소방대입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국토가 좁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소방서가 전국 그 밀집된 분포 형태가 어디서 불이 나든 간에 평균으로 따지면 20분 이내에 다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대가 현장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먼저 하는 일은, 여기에 이제 물이 떨어졌다고 하면 소방차의 호수를 전개를 합니다. 싹 풀러가지고, 이 송수구가 이제 쌍구로 되어 있거든요. 쌍구는 이제 100mm의 뿔이 이제 콧불처럼 2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콧불소가 아니고 이제 소의 뿔처럼 2개가 나 있는데, 그것이 65mm입니다. 그래서 소방호수도 65mm로 여기다 이제 체계를 해서 소방차에 있는 펌프를 가동하면 그 물이 흘러서 송수구를 통해 다시 유수검지 장치를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물이 공급되어 이거를 제압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초보자 같은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러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주제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스템 중에서 배관 있지 않습니까? 배관. 이제 수직 배관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제 교차 배관들, 가지 배관들, 이것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아직까지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소방, 이런 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러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좀 뜻밖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평 주행 배관이 있죠.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사실 요 내용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는 이게 용어에는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거를 여기다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왜 주배관이라고 이제 일컫는지, 가지배관에 달리는 것들은 또 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알아야 이제 좀 더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 본인의 실력을 좀 향상시키는 데 있어도 큰 밑거름이 되리라가 제가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